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두 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구입한 땅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주변 부동산 업자들은 강 후보자가 땅을 산 뒤 3년 만에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분들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획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뭐냐면은 아주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요.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 또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 보도에서 문제가 된 형질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뭔가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싼 값에 사서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꾼 다음에 그걸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기본적으로 30개 정도로 쪼갠대요. 네, 지금 JTBC 보도에서 4개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비판의 논란이 여지가 됐는데, 그래서 30개 정도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여기저기 파는 겁니다. 하나의 땅을. 그래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차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 자체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탈법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이제 그 기관 측에 로비를 해서 공무원한테 돈 주는 거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당하게,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서 이제 불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기획부동산에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땅을 판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산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JTBC 보도에 의하면은 강경화 후보자 측이 두 딸 명의로 지금 산 건데,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가 산 거겠죠. 강경화 후보자 측이 4개로 분할된 땅을 샀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했다. 그 뒤에 값이 올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니까 사실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비판이고, 그리고 형질 변경 과정, 지금 형질도 변경이 됐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그 과정에서 탈법이 있다는 아무런 보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는 보도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노룩 취재라 그래서, 네, 다음 로드뷰, 그리고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가격, 그리고 현지 부동산 업자 한 명의 인터뷰만으로 보도를 만들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취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룩 취재다 해서 또 비판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가장 이제 오류가 났던 지점이 마치 투기를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제 강 후보자 남편 이일병 교수가 거기서 상당히 열심히 이제 조경도 하고 건축 및 인테리어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그거를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건축 도면까지.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지금은 블로그가 폐쇄됐어요. 왜냐면은 그 강 후보자가 내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그 공식적인 활동을 조심한다는 의미로 블로깅을 폐쇄했는데, 이미 그 전에 그 블로그가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다른 데 공유해가지고 구글에 검색만 해도 그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JTBC가 조금만 더 의혹이 있어서 조금만 더 검색을 해봤다면 사실은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취재에도 상당히 부실함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을 투기처럼 과장한 보도가 됐다, 이런 비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니까 6월 1일 어제죠. 이제 하루 만에 JTBC 손석희 앵커가 사과를 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또 다른 논란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과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과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 보도를 왜 냈는지, 어떤 점에서 이 보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명이라기보다는 정당한데, 어제 뉴스룸이 보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측의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는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딸 명의의 거제 땅과 주택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은 없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동시에 이 보도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의문도 많이 제기가 돼서 오늘 뉴스룸은 왜 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제도 땅은 강 후보자 딸 명의로 구입이 됐는데 이전에 땅 소유주 명의로 주택이 착공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완공된 뒤에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값이 크게 올랐는데 땅이 쉽게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쪼개져서 거래됐다는 점, 또 강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이 서울에 이미 세 곳이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받은 것처럼 기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출발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현지 부동산 등을 상대로 한 확인은 사실에 미흡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획부동산이란 용어를 썼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것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와 달라서 혼동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취재 방식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뿐이지 어떤 의혹 제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뭐 사과할 만큼 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보도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보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기획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SBS가 문재인 해수부 거래 의혹 보도 냈을 때 손석희 앵커의 사과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SBS가 문재인 해수부 거래 의혹 보도를 내놓고 우리가 그 해수부 공무원 한 명의 인터뷰만 근거로 제시한 건 잘못했지만 거래 의혹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과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정당성 자체는 인정을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이게 보도의 핵심이 그거라서.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저는 좀 더 취재해서 더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해명을.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다시 보면 제목이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이거든요. 그러면 제목 자체만 드라이하게 그냥 봤을 때는 기획부동산인 것을 이분이 매입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JTBC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획부동산 매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매입한 사람은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도덕적 판단이 없이 그냥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다 또는 아니다. 그렇죠. 아니면 기획부동산 한 사람이다. 아예 업자다. 이런 개념 없이 이렇게 그냥 써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보도를 이제 내므로써 오해를 일파만파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보도였다는. 의혹이 아닌 걸 사실 의혹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사회 고위층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살 집이나 잘 가지고 계셔.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추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서울의 집이 대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의심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 이전 정부에서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재산을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저는 좀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그리고 사과가 아무튼 저는 좀 미흡했다. 사과할 때는 깨끗하게 그냥 사과하고, 그리고 저는 사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안을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해명을 해줬어야 돼요. 그 부분이 너무 약했다. 기획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에도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 쓴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매입과 또 매입하고 그 이제 판매 개념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명이 좀 됐어야 되고, 사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실 뉘앙스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좀 있더라도, 실제로 억울한 점이 좀 있더라도 사과 보도에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사실 훨씬 나아요. 시청자가 보기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사과를 먼저 하고 뒤에 변명을 했으면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보도는 그냥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못해 너네가 이렇게 많이 비판했으니까 마지못해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그래. 사실 뉘앙스 차이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보도에서 사과의 보도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뭐 나은 씨는? 저도 그냥 비슷한 생각인데 왜 이렇게 사과를 도도하게 하시나? 워낙 도도하신 분이시라서. 네, 원래 워낙 도도하시는 분이라서. 예,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2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구입한 땅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주변 부동산 업자들은 강 후보자가 땅을 산 뒤 3년 만에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분들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획부동산은 기본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뭐냐면은 아주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요.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용도 변경 또는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 보도에서 문제가 된 형질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뭔가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싼 값에 사서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꾼 다음에 그걸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막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막 30개 정도로 쪼갠대요. 네, 지금 JTBC 보도에서 4개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비판의 논란이 여지가 됐는데 그래서 30개 정도로 막 잘게 쪼가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막 여기저기 파는 겁니다. 하나의 땅을. 그래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차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 자체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탈법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을 이제 그 기관 측에 로비를 해서 공무원한테 돈 주는 거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당하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다른데 막 공유해가지고 구글에 검색만 해도 그 사진이 막 나와요, 막. 그래서 JTBC가 조금만 더 의혹이 있어서 조금만 더 검색을 해봤다면 사실은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취재에도 상당히 부실함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을 투기처럼 과장한 보도가 됐다. 이런 비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니까 6월 1일 어제죠. 이제 하루 만에 JTBC 손석희 앵커가 사과를 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또 다른 논란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과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과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 보도를 왜 냈는지 어떤 점에서 이 보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해서 그러니까 해명 없는데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서 이제 불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기획부동산에 혐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땅을 판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산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JTBC 보도에 의하면은 강경화 후보자 측이 2딸 명의로 지금 산 건데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가 산 거겠죠. 강경화 후보자 측이 4개로 분할된 땅을 샀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했다. 그 뒤에 값이 올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니까 사실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비판이고 그리고 형질 변경 과정, 형질도 변경이 됐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그 과정에서 탈법이 있다는 아무런 보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가 없는 보도라는 점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노룩 취재라 그래서 다음 로드뷰 그리고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가격 그리고 현지 부동산 업자 한 명의 인터뷰만으로 보도를 만들었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취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룩 취재다 해서 또 비판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가장 이제 오류가 났던 지점이 마치 투기를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제 강 후보자 남편 이일병 교수가 거기서 상당히 열심히 이제 조경도 하고 건축 및 인테리어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그거를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건축 도면까지.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 지금은 블로그가 폐쇄됐어요. 왜냐면은 그 강 후보자가 내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그 공식적인 활동을 조심한다는 의미로 블로깅을 폐쇄했는데 이미 그 전에 그 블로그가 너무 유명해서